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사랑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라. 감정과 사랑 심리학입니다. 지은이는 레몬 심리, 옮긴이는 박영란, 펴낸 것은 레몬 한 스푼입니다. 지은이 레몬 심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입니다. 전문가에게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유명해졌는데요. 온라인에서 전문가 상담, 심리학 강연, 심리 테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여 심리 상담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감정과 사랑 심리학 이 책에는 누구나 한 번은 겪어봤을 사랑과 이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때로는 지나친 감정 표현으로 소중한 인연을 놓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 감정에 대해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해는 사랑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과연 사랑이 맞는지, 남자와 여자가 보내는 사랑의 신호는 어떻게 다른지, 감정 컨트롤을 통해 사랑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사랑의 완성도는 높아진다고 하지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부터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이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 레몬 심리가 전하는 감정과 사랑의 심리학, 책의 내용 중에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로 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느낌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커플이 막상 사랑을 시작하면 그런 느낌과 기대가 금방 사그라지고 만다.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가 가장 깨지기 쉬운 시점은 부부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년에서 2년 사이로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이 사그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바꾼다. 연인 사이에는 갈등과 충돌이 생기기 마련인데 매번 갈등이 생길 때마다 다툼과 비난으로 해결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다.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의 분노와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서 당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약속에 늦었을 때는 그거 알아? 당신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이러면 나도 속상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늦은 이유는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게 적절한 반응이다. 지금이 몇 시야? 일부러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우리 헤어져. 남자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무턱대고 화를 내며 이별을 선언하는 것은 지각이라는 문제를 해결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냉전으로 돌입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행동에 관대해지자. 당신은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는가, 나쁘게 생각하는가? 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읽는 습관을 바꿔서 보다 호의적인 시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파악하고 최대한 그의 장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의 출발점이 좋다면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 다시 지각 문제로 넘어가 보자. 상대방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났을 때 그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만약 그가 되도록 빨리 당신을 만나러 오기 위해 며칠 전부터 야근을 해서 업무를 마쳐놓고 서둘러서 달려왔다면 어떨까? 그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줄어들 것이다. 셋째, 서로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은 단지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승진이나 성과 등도 포함한다. 이때 축하해. 너무 잘 됐어. 역시 대단해. 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식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축하를 전해보자. 이런 선의적이고 따뜻한 반응은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스트레스와 오해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애의 낭만과 감정을 지나치게 소모하게 된다. 관계를 위해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불만과 부정적인 감정만 늘어가고 결국 점점 멀어지게 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선의적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해 나간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의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잘해주는데 그가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당신이 선의를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선의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일상적인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화에서는 항상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이야기의 끝을 맺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함께하고 난 후의 삶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의심할 만한 순간마다 서로를 선의로 감싸주고 가장 온화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휴대폰을 봐도 될까? 요즘 들어서 부쩍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 그때마다 혹시라도 옆 사람이 보지 않을까 신경 쓰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이런 남자친구의 행동에 불안해하던 그녀는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고 이 사실을 안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몹시 화를 냈다. 여자친구는 너무 억울했다. 솔직히 사귀는 사이인데 휴대폰 좀 보면 안 되나요? 서로에게 솔직하고 숨기는 게 없어야 하잖아요.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봐도 될까요? 다른 여자들이랑 거리를 두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해도 될까요? 연애 중인 많은 여성들이 이런 문제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옆에서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거나 어쩌면 통제 욕구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연애 중인 두 사람이 가장 갈등에 빠지기 쉬운 문제이다. 이러한 갈등은 통제욕의 강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 여부에 달려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보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싶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말한다. 관계 안에서 느껴야 하는 안정감이 없고 상대방이 당신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불안함의 이유는 당신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안정감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는 당신의 사고방식이 비관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상대방이 외출을 할 때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다. 그때부터 당신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어디 간 걸까?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누구를 만나러 간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휴대폰을 보려고 할 때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면 이것 봐,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으니까 안 보여주려고 하지. 숨기는 게 없는데 왜 안 보여주려고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나면 두 번, 세 번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관계에 피곤함을 느끼거나 심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질릴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상대방의 이런 행동이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여주면 그때부터 신문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 사람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그 이상 넘어가면 점점 지쳐가고 갈등만 커질 것이다. 사실 서로의 휴대폰을 봐야 할지 말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어디까지나 두 사람이 이 방식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휴대폰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보면 된다. 하지만 둘 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아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 상대방에게 목적지를 확실하게 밝히거나 일상에서의 사소한 거짓말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당신이 상대방의 휴대폰을 보고 싶어 하는 편이라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당신에게 무엇인가 숨기고 있어서도 아니다. 당신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표현해보자. 그러면 휴대폰을 보는 것보다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입장 바꿔서 그가 지금 전화 온 사람 누구야? 어디 휴대폰 좀 봐봐 라고 쉴 새 없이 물어본다면 당신도 언젠가 지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럼 그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은 두 사람이 교제하는 세부적인 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는 당신이 평소에 무엇을 즐겨 먹고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쇼핑할 때 당신이 즐겨보는 물건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당신의 손을 꼭 잡거나 화가 났을 때라도 당신이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심한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진한 감동을 주며 자신이 사랑받거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 상대방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해하려면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삼각형을 이용하여 유명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랑은 세 가지 요소, 치밀함과 열정, 헌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치밀함은 진정성과 이해, 열정은 사랑의 욕구이고 마지막으로 헌신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생활에서 겪는 많은 감정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삼각형이 2차원 도형 중 가장 안정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사랑도 그렇다. 로버트 스턴버그는 견고한 사랑을 삼각형에 빗대어 묘사했는데 삼각형의 세 개의 꼭지점 같은 친밀함, 열정, 헌신은 사랑을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친밀함이다. 친밀함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밀함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와 공유하고 싶어 한다. 또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면 상대방의 불완전함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 친밀함은 사랑을 작은 시내처럼 졸졸 흐르게 해서 주변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오래도록 지속하게 해준다. 그 다음은 열정이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충동이 열정이고 때로는 이런 열정이 사랑으로 변하기도 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열정이 없으면 사랑도 다 타고 남은 재처럼 금방 식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치밀함도 일상 속 사소한 다툼으로 쉽게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때의 열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두 사람의 기념일을 꼭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똑똑한 여자는 상대방이 꽃다발이나 사탕, 초콜릿을 보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알다시피 사랑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면 관계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은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헌신이다. 헌신은 자신을 관계에 바치겠다는 결정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숙한 사랑에는 헌신이 있고 성숙한 헌신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것이 결여된 사랑은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여겨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여성은 직감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정말 헌신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갖고 있다. 다만 많은 여성이 그 결과가 사랑이 아닌 상황을 직면해도 쉽사리 놓지 않으려 할 뿐이다. 청춘은 단 한 번뿐이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나무에 목을 메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만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여유를 즐기며 그네를 탈 것인가? 헌신 없는 사랑이라면 하루빨리 멀리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사랑은 열정에서 시작하고 따뜻함은 친밀함에서 오고 그 결과는 헌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친밀함과 열정, 헌신이 함께 존재해야 사랑은 더욱 원만하고 견고해진다. 살다 보면 맹렬하게 다가와서 막을 수 없는 사랑도 있지만 그런 사랑은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진다. 두 사람의 감정 변화가 쉽게 흔들리다 보니 서로 사랑하긴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또 오래도록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서로 아끼고 이해하는 관계는 어딘지 모르게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불완전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감정에 더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상적인 사랑의 이론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삶에 대해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끔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오인하기도 한다. 상대방의 사랑이 확고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상대방이 망설이면 그만큼 불안감도 커진다. 사실 태도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며 그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결정짓는 요소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방식이다. 즉,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끊임없이 쌓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일상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소통이 서로를 더욱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사용해야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등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궁금할 때는 탐정 셜록 홈즈처럼 사랑과 사랑의 실마리와 증거를 일일이 세세하게 찾으려 들지 말라. 그 대신 나에게 사랑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고 먼저 자문해 보길 바란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인가? 사랑의 결실인가? 결혼은 정말 어려운 숙제 같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여러 커플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딱 한 단어로 대답했다. 인내. 현대인, 특히 나를 포함한 여성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전통적인 굴레에 묶여있지 않고 대부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데다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독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좋아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그렇다면 사랑이 결혼까지 이어지면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것일까? 아니면 사랑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사랑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변함없는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모든 사람의 행동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일치해야 부부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같은 선택을 하며 복잡한 세상 속에서 비슷한 호흡을 맞추며 살 수 있고 공동의 이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복잡하고 객관적인 사물에 대해 거의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의 궁전 입성을 결정하기 전에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자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결혼 후에도 시간을 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랑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결혼에는 서로 포옹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연애 초반에 불꽃 튀는 사랑이 지나가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다면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생각과 감정, 행동 습관을 이해하고 충분한 고민 끝에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코를 골고 가끔씩 남성 중심주의적 성향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남편도 아내가 샤워를 하고 나면 항상 온 사방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가끔 제멋대로 굴고 짜증을 낼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포옹하고 이해하는 쪽을 선택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결혼 생활을 처음처럼 견고하게 만들고 두 사람의 사랑이 오해로 인해 빨리 식어버리지 않도록 해준다. 셋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성은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초석이고 사랑은 헌신적이고 한결같다. 또 결혼은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절대 딴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연인에서 부부로 단계를 높여서 평생 상대방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이런 결혼이야말로 사랑의 초심이자 승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존중 역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심리적 요소이다. 사랑은 열정만 있어도 누구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에게 존중은 그들 사이의 균열을 없애고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해줘서 서로가 평생의 반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 사소한 일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상대방이 가진 문제로 잔소리하지 말자. 또 당신이 배우자라고 해서 당신에게 모든 일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금물이다.
서로에게 어느 정도 공간을 주고 상대방이 필요할 때는 서로 돕고 의지하도록 한다. 감정에 휩싸여 잠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사과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서로가 평등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에서 공통된 가치관, 포옹과 이해, 충성과 헌신, 존중 등은 사랑을 가족애로 승화시켜 서로를 가족으로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사랑에 있어 결혼은 승화의 과정이지 무덤이 아니다. 결혼에 있어서 사랑은 기초가 되긴 하지만 결혼의 전부는 아니다. 결혼이 천국이 되느냐, 무덤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